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베나TV를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가 어려운 제작비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채널 멤버십이라는 특별 회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출연진과 실시간으로 소통, 채팅, 광고 없이 영상 시청, 전화 데이트 신청 가능합니다. 채널 멤버십 월 정액료는 한국 기준 약 5,000원입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 방법은 동영상 밑에 표시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댓글 공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실시간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가입과 참여,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도정님과 함께하는 탈탈탈 2부입니다. 네, 오늘 일부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2부 또 이제 탈탈 털릴 준비하시고 기대해 주세요. 2부로 시작하시죠. 네, 저희가 1부에서 이제 아드님 이야기까지 듣고 이제 정말 한국에 가야겠다. 그리고 루트를 알아보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7년, 2008년 이때 이제 정말로 떠나시게 되는데요. 결국 루트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장마당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장마당. 중국 장마당. 네. 네. 모르는 전화가 이제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을 먼저 온 제 오촌 동생이 이제 하나원에서 연락을 한 거죠. 이제 몽골 그 동생은 몽골로에서 이래 왔는데 몽골 같이 있던 그 친구가 이제 같은 고향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이제 고향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 어디서 얼마 살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얘네들끼리 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언니가 저기 중국에 온 지 이제 오래됐는데 이제 못 찾았다고 이름이 내 오촌 동생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니까 이름이 뭔데 하니까 우린 다 가명으로 사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딱 내가 자기 언니 같다고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좀 달라고 막 동생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정말로 진짜 가족이셨던 거네요. 그래요? 기적적이네요. 네. 그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실 때 네. 그 아들이 이제 천선성 심장 질환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천선성이 아니라 선천성이에요. 선천성.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십사 하고 얘기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선천성 심장질환이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의료인이 병원에 가서 안 잡는다, 체포한다 하는데 의료인은 그 국적을 떠나가지고 아군과 적군을 떠나서 인간을 중심으로 일단 살리고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북한 사람이든 아니든 일단 신고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위급함이 닥쳤을 때 일단 먼저 살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라든지 뭐 치료를 북한 사람이라서 안 돼요, 보험이 돼서 안 돼요 이런 게 없어요. 예, 그거를 이제 짚고 나가는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요. 정말 운 좋게 이제 연락이 된 거네요. 오촌 가족분하고. 그리고 이제 루트를 알게 되신 거예요? 네, 루트를 알게 돼서 이제 브로커 연결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면 또 이미 그쪽에 애도 있고 또 같이 그래도 10년 산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한국에 와서 심장 수술을 하고 온 지 2개월이 됐고. 수술을 받고 온 거예요? 와서 애만 첫 해는 국적이 없어서 안 됐고 다음 해로 내가 이제 무조건 보낸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장사를 떼들어서 이제 돈 모아가지고 국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매점을 하나 사가지고 애 비행기 표까지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낸 거죠. 보내고 그때까지는 제가 한국으로 뭐 올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루트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만 보내고 일주일 걸렸어요. 근데 내가 그때 한국에 참 의학이 발전했다 하는 걸 그때 이제 일주일 걸렸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보내면서도 그냥 애를 내놓는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험 대상으로 이제 애들을 그런 걸 이제 해본다 하는 걸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좋아, 뭐 잘 돼서 성공해서 내 아이가 살면 좋고 내가 뭐 품고 있다고 해서 뭐 살래가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을 애가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일단은 그러고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우리 애가 이제 또 다시 이제 한국 왔다가 중국으로 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아들이 있잖아요. 첫 마디가 엄마 냉면을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면을 가서 진달래 그 중국의 유명한 진달래 식당에 가서 이래 먹이고 하는데 안 아프냐 하니까 안 아프다 하더라고요. 얘가 심장 수술 받고 와서. 받고 갔죠. 네. 근데 진짜 아무 티도 안 나고 애가 너무 그 이렇게 피부나 얼굴 혈색이나 뭐나 이게 편안해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심장 내가- 수술 받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돌아왔더라고요. 와. 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시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술을 받았다고 봐야지. 아 수술보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거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뭐 어디 흉터가 있었어요? 흉터에 있었어요. 가슴에? 요거 등 뒤에? 예, 등 있더라고. 등 뒤에 이제 이만큼 있고, 예, 그래 했는데, 이제, 뭐, 의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담당 의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MR만 듣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애를 이래 안아보니까, 너는 이제는 살겠구나 하는 이런 평안함. 근데 이제 데리고 갔다 왔던 그 병원의 인솔자가 잘 됐다 하더라고요. 얘가 제일 어렵게 했는데, 그래도 잘 됐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진짜 그걸 받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감기도 안 앓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는 많이 컸어요. 이제는 4키를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체 검사 하니까 이번에 내년에 지금 군대 나가려고 그러는데 신체 검사 하니까 아마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했거든요. 얘네 뭐 본인은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있잖아요.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거 무조건 돼야 되는데 아 그래도 네, 됐더라고요. 이제는 건강하게 건강하게. 다행이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담당 병원을 여기 그 성남 분당차병원에서 했거든요. 분당차병원 네.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예, 예, 진짜.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도 직접 가 찾고, 그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그 수술해주고 한 5년 만에 갔거든요. 애가 이제 내가 여기면 와가지고 또 이제 정착하고 막 그런 기간이 걸려가지고 5년 만에 애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다시 이제 정규검사 다 다시 해주고 이래 했는데, 아무 걱정 말라고 이제 건강하다고. 잘 됐네요. 네. 정말 잘 됐어요. 진짜 잘 됐네. 그렇게 해서 그럼 아이가 이제 심장 수술을 받고 돌아온 다음에 한국으로 가시게 되는 거군요. 하고 2개월 만에 이제 루트를 찾고, 그리고 그 2개월 안에 이제 같이 살던 그 노모도 돌아가셨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제는 기회만 되면 그냥 딱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애기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내가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고. 나는 근데 그 먼저 이제 그 집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다 형제들이 부모 다 모였을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는 이게 여기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나도 사실 와가지고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한 것 같고, 기회가 되면 나는 이제 한국으로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고, 이제 또 식구들도 형제들도 이제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또 붙들고는 안 있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애기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애도 있고 하니까 애는 뭐 네가 키우겠다 하면 내가 주고 뭐 키우겠다면 내가 데리고 갈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 아빠가 애기는 안 주겠다 하더라고요. 뭐 본인이 혼자니까 애는 자기가 키우겠다 하는데, 뭐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뭐 키울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랬는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그 사람을 마음을 놓게 하고 오는 게 내가 중요한 거니까, 또 이 사람도 내가 그 애를 어떻게 살리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안 버린다는 거는 본인도 아니까. 그 대신
내가 그분한테 거래를 했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래 10년 같이 살고 애도 있고 이래 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대로라면 애를 데리고 살 수가 없지 않나. 나중에라도 애한테 짐이 되는 부모는 되지 말라.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가게 되면 뭐 정착금이라는 걸 우리를 준다 하는데 나는 그게 얼마인지는 아직은 금액은 모르지만 내가 그걸 다 보내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좀 한번 살아봐라. 내가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남자들이 막 이제 우리 원장님 같으신 분들은 확 죽여버리고 싶겠죠. 어차피 내게 못 될 바에는 확 죽여버리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그분은 좀 차분한 성격을 가진 분이고 애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 3일만 시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시간 줬어요. 주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애 아빠가 진짜 괜찮은 분이네. 그리고 원래 이게 자기 새끼는 고슴 도치 새끼 이뻐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새끼는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제 새끼를 못 버리니까 그래도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같이 합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자고 마음먹은 사람은 뭐 붙든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이제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자기가 붙든다고 해서 있을 건 아닌 거는 본인이 알고 대신 어떡하겠냐. 뭐 좋든 나쁘든 네가 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난 지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한 우리가 막 고생을 하면서 한 10년 살면서 그 정도 믿음은 서로가 있었으니까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제 보내서 막 가볍게 떠났죠. 사실은 나는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볍게 떠나서 이제 진짜 주머니에다 돈을 딱 중국 돈 300원만 가지고 내가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태국까지 오는 데가 이제 20일, 아까 일부에서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이민국에서 4개월 반이나 계셨어요. 여기서 너무 오래 계셨던 것 같아. 이거 이민국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달 반이면 한국 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2007년, 2008년이면 이때가 탈북자가 제일 제일 많을 많을 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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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금을 하면 45일 만에 한국까지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이민국에 들어가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제 불법으로 거기로 갔으니까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래 와야 되는데 벌금을 안 하면 한 2개월 정도가 걸리고 벌금을 하면 이제 막 조금 시간이 단축돼서 이래 간다 하니까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애기 아빠한테 이제 돈이 없는 걸 알면서도 이제 부탁을 했죠. 했더니 뭐 이 사람이 시간은 5시간밖에 없었거든요. 5시간 안에 진짜 중국 돈 5,000원을 엄청난 큰 돈인데 그때 그걸 이제 자기 친척들한테 손 내밀어 가지고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네. 사람 진짜 좋다.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 친척들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내가 한국으로 이래 오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자기 뭐 고모요, 이모요 이렇게 모시느라고 고생했다 하면서 이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5,000원을 보내와가지고 내가 이제 벌금 3,000 하고 2,000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반이면 나간다 하니까 막 있었죠. 근데 아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데 한 열흘이 되니까 350명이 된 거예요. 그 안에 350명인데 여기서 이제 미성년자 먼저 뽑고 노인 먼저 뽑고 임산부 뽑고 아니 이건 뭐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은 뭐 계속 밀리니까 언제 가야 될지가 막 모르는 거죠. 그날 거기서 4개월 반 뭐 하겠어요. 장사를 했죠 또. 이민국에서요? 어떻게 해요? 무슨 장사요? 전화 장사도 하고 막 거기서도 이제 또 밖에 이제 저거 또 있는 분들 면회로 오고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막 떡, 국수 막 뭐 닭곰도 들여오고 술도 들여다 팔고 다 들여다 팔면서 이제 거기서 돈 버니까 와 쏠쏠한 게 이게 뭐 아무 점포비도 없지 뭐 누구 관리하는 사람도 없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막
하고 살고 하니까 그러 하는데 이제 길이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담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오려면 유엔 담화, 대사관 담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단식을 선포를 했죠. 우리가 단식을 거기서 우리 일주일을 했어요. 그때 뉴스가 됐어요. 여기 한국에서. 그래 우리는 전화가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다 직접 이제 막 기자들한테다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야니들이 우리 지금 한국을 안 보낸다고. 와, 언론을 막 터뜨렸더니 막 진짜 방송이 엄청 나간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막 이민국 국장이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제발 밥 먹으라고. 이제 이거 하고, 왜냐면 벌금을 하던 사람들이 벌금을 안 하니까 얘네가 수입이 안 되니까 이걸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응?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제도 얘기하잖아요. 얘네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통해서 벌금을 하기를 원하는데 벌금 내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게 근데 우리는 내부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계속 밀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을 막 못하게 하고 하니까 아니 벌금을 안 내면 누가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태국 정부가 그러면 그걸 막은 게 어디서 막았는데? 태국 정부가 막은 거죠. 태국 정부가 왜냐면 벌금을 내면 자기들이 여기 수입이 생기고 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내고 몸을 떼어놓으라고 다른 감옥으로 가서 노동을 하는 거죠. 노동을 벌금 내기 싫어서? 그렇죠. 벌금 내기 싫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걸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단식을 하고 막 이래 했는데 뭐 단식이 말이 단식이지 무슨 단식이겠어요. 이제 밖에서 물건을 다 들여다가서 이빨이 잡아놓고 북한 사람들은 뭐 2번 굶겠어요. 한 번 굶으면 됐지.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소리는 들어오는 밥만 안 먹는 거죠. 걔네들이 주는 밥만 안 먹고 이러니까 이게 막 밖에서는 막 그 인권 이런 걸로 해서 막 뉴스 때리고 하니까 막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모자들을 거기서 한국 보낸다 하고 거기서 이제 주모자들이라고는 안 하고 아무래도 주모자가 뻔하잖아요. 당장 나갈 급하게 된 사람들이 항상 제일 그런 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딱 걸려서 우리를 다른 감옥으로 빼고 안에 있는 사람은 연락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 갔는 줄 알고 지금 자기들은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까지 빼가지고 이래 거기서 또 한 20일 걸쳐서 이래 오다 보니까 한국까지 한 4개월 반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4개월 반의 시간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한 게 2007년 5월 달에 네. 한국에 도착했네요. 네. 야, 그럼 하긴 태국이 겨울이 없구나. 없어요. 5월 달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일. 공항에 내리니까 나는 그 인천공항. 바다향. 인천공항. 건물이 뭐 멋있고 이게 떠나서 그냥 나오니까 이제 그 바다향이 바다 냄새 나요? 나던데요. 저는 그걸 너무 막 진짜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 그리웠던 바다 향이고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중국에 그쪽에 바다가 없다 보니까 바다를 이제 10몇 년 못 보고 싶으면 위안이 된 게 두만강을 나가보면 그냥 검은 물이 그거에 그냥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 향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경성이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는데 집사, 면분, 너무 아름답죠. 물이 엄청 맑아요. 그리고 파도 열면 모래가 아니라 이런 작은 자갈들이 따다다다다 소리 나면서 밀려왔다가 짜라락 내려가고 하는데 김일성이하고 거기서 이렇게 사격연습한 그 바위도 있고 그래요. 개성봉이라고. 그 주변만 가게 되면 그 미역 냄새, 물 냄새 이런 것들이 쫙 나니까 이제 그 고향 생각났던 거지. 그 바다 향이. 그렇게 해서 21살에 북한을 떠나서 32살에 한국에 드디어 오셨어요. 11년 만에. 네. 참, 진짜.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중국에 이게 말이 11년이지 정말 얼마나 고생 많으셨고. 군대 안 가도 군대 생활 한 세월을 중국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네요. 자, 이제 한국에 오셔서 국정원에 바로 가시잖아요. 국정원에서 인상 깊었던 일에 탈북민이 너무 많아서 북한이 통째로 넘어온 줄 알았어요. 정말 탈북민이 많았을 때죠. 그때가 또 그리고 너무 많았어요. 이제
저렇게 탈북민들이 오는 루트가 삼국이 이렇게 여러 곳인데 이제 태국에 이제 우리가 막 단식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국에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뽑던 거 일주일에 두 번씩 막 이렇게 뽑다 보니까 국정원에 사람이 막 넘쳐나고 너무 이게 그 현재 있던 시설에서 이제 조금 그러다 보니까 뭐 10명이 있던 게 15명이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그게 갑자기 모이고 와 저는 밥 먹으려 이제 그 식당을 내려가고 하는데 중국에서 살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 별로 못 보고 이제 그렇지. 살고 그래 살았는데 와 쏠락쏠락쏠락쏠락 막 다 북한 말이야. 북한 말이고 그 고향 사람들 내가 생각을 했던 그 북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했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고향 이미지하고 그때 봤던 이미지가 왜? 뭐 어떻게 다른데요? 어떤 거? 한 공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넣어놓고 이제처럼 우리끼리 거기에서 막 쏠락쏠락쏠락 우리는 그런 경험은 못했잖아요. 같은 북한 사람이 살아도 이제 뭐 장마당에 가도 그렇게까지 막 모여서 막 쏠락쏠락쏠락쏠락 거리고 이 대화를 막 이렇게 하는 걸 그거를 그렇게 못 겪었는데 이거는 북한에서 직행으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막 비행기 타고 온 사람 한 대 들어와가지고 다 자기 그 잘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벌려놓고 하고 북한에서 들어 못 봤던 이제 막 그런 얘기들 우리는 왜냐하면 고향이 내 경성에 태어났으면 경성이나 그 주변에 뭐 청진 뭐 어랑 요까지는 내가 좀 잘할 수 있어도 그렇지. 그 이상 다른 지역은? 이하는 잘 모르는데 안 들어본 얘기들 막 이래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완전히 진짜 뭐 북한의 통째로 여기로 왔나. 특히 고향이 어디야 물어보면 해령. 어디요 해령. 또 어디요 하면 해령. 다 있는 거지. 와 해령은 진짜 아는 그냥 뭐 통째로 그냥 군이 다 들어온 것 같고. 바로 도망강 연선이니까 네. 해룡 원성이 네. 제일 많아요. 그게 해룡 원성. 해령 여자분들은 다 오셨다는 이야기도 네. 있어요. 남자들 잠깐 못 가지만 해룡, 원성, 해산 정말 탈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탈탈탈에서 그렇게 정말 많이 나오셨죠. 음. 그렇게 정말 고향 북한 분들 만나시고 조사는 잘 받으셨어요? 뭐 조사는 잘 받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10년을 사셨으니까 북한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잘 나셨을까 싶어서요. 잘 안 났죠. 잘 안 나고 이제 한참씩 생각을 하면 그 내가 태국에 있을 때도 조사를 받는데 대사관다만 내려갔는데 이제 북한 애국가로 불러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북한에 애국가 있는 거 몰랐어요. 이제 김일성 장군이 노래하고 그 아니, 김정일 북한의 장군이 노래가 북한에 그거 모른다고? 몰랐어요. 아침은 빛나라. 그러니까 그거 몰랐지. 몰랐어요? 응. 모르고 김일성 장군이 노래하고 김정일 장군이 노래가 나는 애국가인 줄 알았지. 그걸 많이 불렀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해야 되나. 나는 그건 관심이 없고 학교 가면 이제 우리가 그 명절이 돼가지고 끝나가게 되면 뭐 애국가로 부르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니까. 부르고 막 이러니까 그거 하도 부르니까 그거는 기억이 남는 거고 막 애국가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거는 몰랐는데 이제 태국에서 그걸 이제 애국가로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니까 애국가로 불러보라고 그러는 거죠. 애국가 없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북한에 애국가 있어요 했죠. 네.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웃기웃하지. 그래서 그럼 북한에 아는 노래가 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김일성 장군이 노래하고 김정일 장군이 노래 그래 얘기하니까 와, 머리 개뚱개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소리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노래를 저거 TV에서 들었는데 뭐 TV 나올 때 끝날 때 하고 시작할 때 그 그렇지. 노래를 하니까 그래 일단 천지가 나오면서 이 네, 노래가 네. 쫙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참. 그래서 조사는 잘 받으셨나 봐요. 그 국정원에서 조사 기간이 얼마였어요? 일주일. 그리고 하나원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일주일 네. 있고 원래는 한 빠른 사람이 한 40일 그리고 이제 2개월 막 이렇게 2개월, 그렇게 3개월. 있었다 했는데 그거 운이 좋아가지고 나는 그니까 한국당 디디면서부터는 운이 좋았다고 내가 봐야 되겠죠.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냥 20일 만에 바로 우리는 하나원 나왔고 하나원 나와서 제일 첫 기술로 이제 왜냐하면
그 3개월 교육을 하나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2개월 만에 나오고 우리가 그때 거기서 자기 거주지에 가서 등록기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거기 가서 받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또 그런 혜택이 있었지. 저희 때랑 좀 많이 다른 게 저희는 하나원 이자 일단 없었잖아요. 그리고 1년 내내 온 사람이 17명인가 됐어요. 1년 내내. 1년. 원장님 네. 내가 한국에 왔을 때 2007년도죠. 내가 이제 98년도 왔으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만 6개월에서 8개월 조사 과정을 끝내고 교회하고 자매결을 맺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져서 내보냈어요. 신분증을 거기서 져서. 그랬어요. 네. 우리 전기스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부터 그래서 나와서 낸 거죠. 나와서 냈어요. 몇 기세요? 99기요. 야, 딱 세 자릿수 99기 예요? 되기 딱 직전. 야, 어떻게 그래도 야. 정말. 99기. 두 자릿수 오랜만입니다. 네. 하나원 그래서 하나원에서 그러면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기 제일 인상 깊었던 일에 1박 2일 외부 교육이라고 써주셨어요. 1박 2일 외부 교육이 이제 나가서 그 민간인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홈스테이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있나? 하나원에서? 네. 자고 이제 우리는 그때 2명씩 조를 지어갔나? 3명이었나? 이제 그것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시장도 데리고 가서 이제 장 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좋은데 구경도 시켜주고 막 이래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하나원을 복귀하는데 이제 복귀하기 전에 이제 다 뿔뿔이 헤쳐졌다가 그 이제 어느 뭐 교회라든가 이런 그 민간 단체들이 우리를 이제 그러면 거기 이제 도우미들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분들이 다 데리고 갔다가 이제 다음 날에는 이제 거기를 데리고 와서 집합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 구경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게 어딘지 뭐 말을 해도 그때는 기억도 못했고 뭐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독수궁인 것 같아요. 그 돌담이 이렇게 있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덕수궁을 와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구경을 하고 버스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버스 타는 데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비가 막 왔어요.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퇴근 시간이 딱 걸렸는데 비가 막 오는데 나는 그 한국 드라마 보면서 이제 장동의 같은 남자들 막 이렇게 한상을 하고 와 저렇게 멋있는 남자 이제 나는 한국 가면 꼭 저렇게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게 꿈이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그 위는 다 넥타이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뭐 요런 가방 딱 들고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데 비 안 맞겠다고 이제 딱 가방 요러 하고 이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비 세게 오니까 이제 비 다 맞은 그 남자들 그 모습이 깼어요? 그냥 기름독에서 그냥 폭발져 나온 샌지 마냥 장동건 배우를 생각하다가 일반인을 보면 아니, 근데 참 원래 속상하네요. 봉황도 비를 맞으면 다 같이 보여요. 내가 그래서 그때 그 담당한 사람들 보고 이제 우리가 쭉 줄 서 가는데 내가 그랬지만 나는 한국의 남자들 다 장동건처럼 멋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다 안경 끼고 왜 저렇게 멋있게 생긴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고서 했더니 완전히 근데 빵 터져가지고 그때 그 한국에 있는 또 남자분들은 북한 여자라 그러면 다 이설주같이 생긴 줄 알아요. 아니 손도 봐요 이렇게 다 굵기 길이가 다 다른데 똑같으면 안 되지. 근데 그게 모르니까 이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만 보다가 그래 장동건을 보기 잘했지. 장동건 안 봤으면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 자 하나원 졸업하시고 이제는 정착기로 가는데요. 집 어디로 받으셨어요? 서울 받았어요. 양천구로. 서울 양천구 받았어요? 네. 아 지금도 양천구 살고. 네. 아 근데 왜 난 제일 이게 눈에 띄는 게 정착 초기 가장 기억나는 일에 3일 굶었던 기억이라고 있어요. 왜 3일을 굶어요? 지금은 정책이 그래도 우리 때보다는 좀 또 나아져서 이제 다 사업이라는 거는 하면서 이제 좀 변경도 되고 하니까 저희 때는 이제 종교가 없으면 사실은 돌봐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원에서 나올 때는 이부자리 하나, 밥솥 짜내는 거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이제 그거는 우리 돈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요게 땡이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오면서 이제 정착금이라는 걸 초기 정착자금 300만 원을 주는데 대부분 이게 우리가 브로크 비용이 걸려 있어요. 오면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면서 이제 브로크 비용 나가면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덜어주고 절반은 나중에 벌면서 갚는다 이래 하는데 저는 빚으로 시작하는 게 사실은 싫어가지고 이제 다 준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줬어요. 빚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만 있으니까 그냥 다 주고 그냥 여기는 뭐 나가면 돈을 벌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고 다음날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고 통장에 돈은 하나도 없고 난 지금도 그 빵은인 그 통장 간직하고 있거든요. 진짜 통장에 빵은 300만 원 들어갔다가 300만 원 그대로 빠지고 그 다음날 나오자마자 브로커비를 그냥 다 줬어요. 일정도 없는 상태. 브로크 나보다 먼저 우리 집 앞에 서 있으니까 한국에서 딱 앞에 서 있으셨대요. 네, 아파트 앞에 뭐 서 있으니까 이걸 주고 그리고 이제 뭐 빚이 없다 하는 이런 홀가분을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내 집이다 하고 이제 들어오니까 되게 편안한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첫날은 보냈고 하루 지나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뭐 먹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래서 이제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나 또 누워 있었어요. 연락할 때도 없어요. 전화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3일이 되고 3일 되니까 이제는 뭐 천정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네. 살려고 왔는데 이게 뭐하러 이제 이대로 있으면 그냥 뭐 굶어 죽겠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바깥에 나와 보니까 이제 막 어지럽죠. 막 차는 막 복잡하고 다니고 하는데 내가 동서남북도 잘 모르겠고 차비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걸어서 우리가 가까운 데라는 게 이제 남부 하나 센터라는 게 있어요. 초기 정착을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정착 도우미는 있는데 그때까지는 저하고 뭐 연락도 한 번도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를 정착 도우미로 불러주고 이래 연결을 맞아가지고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 그 정착 도우미 그때는 너무 괘씸했거든요. 사람이 이제 피도 눈물도 없다고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도 가깝게 보내고 같이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차비도 없고 하는데 이분이 데리고 우리 그때 우리 같은 아파트에 6명이 나왔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저기 때 정착 도우미가 데리고 다니면서 뭐 컵도 선물해주고 그릇도 선물해주고 밥도 사 먹이고 이래 했는데 우리 정착 도우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통카드 그때는 2,000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그 6명 정착 도우미까지 12명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시장도 구경시키고 교통카드도 이래 해주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데 있잖아요. 그 2,000원짜리 교통카드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친구들 같이 걸어오고 이러면서 그때 그 서운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근데 왜 도우미를 미워해? 도우미가 뭐 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의무는 없는데 이게 다른 분들이 다 이제 막 다른 해준다고 분들은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으니까. 얘기하잖아요. 뭐 그래도 큰 거는 아니래도 뭐 밥 한 끼는 그래도 사 먹일 수도 있고 이게 북한이 우리 아무리 못 먹고 살았다 여기 온 사람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인심은 좋았잖아요. 근데 네. 왜 지금은 감사하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가 대신 근데 그 정착 도우미가 그 다음날 저한테 이제 일자리로 소개를 해준 거죠. 일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이제, 주시네요. 예, 그래서 고기 잡아준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진짜 내가 원망스러웠댔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지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그 다음날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로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식당에 고깃집에 가서 이제 고기도 썰고 뭐 이러 하는 거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하루 저녁에 2만 원, 3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이제 오면서 또 걸어오면서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통장에다가 그 빵원이 된 통장에다가 이제 넣어본 거죠. 그렇게 나는 정착을 이게 시작하신 거네요. 그 정착 도우미가 아주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한테 1,000원의 기대든 2,000원의 기대든 기대 심리가 생기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안 해주면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해주던 거 안 해주면 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000원의 도움도 없이 이거 시작하게 되면 누구한테 일단 기대를 안 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 하게끔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도 오전 이제는 봉사도 같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분 지금도 정착도우미 하고 계시고 하는데 내가 결혼할 때 그분을 내가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신랑 소개도 시키고 우리 신랑 아주 완전히 근사한 밥을 사줬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에서 50몇 년 살면서 이런 밥 처음 먹어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결혼식 때도 오고 그런데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맙다고. 그래요. 그 정착도우미가 그 김도정 씨는 통장에 빵원이지만 정착도우미는 통장에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도정 씨가 빚도 없는 갑부였을 수 있고 그 정착도우미는 한국에 살면서 아파트 사야 되고 뭔 갚아야 되고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빚을 김도정 씨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거는 지금 아니고. 10년 넘게 지금도 정착도우미를 하고 계신 그분도 대단하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는 봉사를 하는 그러니까. 김도정님도 대단하네요. 와, 자 근데 그렇게 여기 이렇게 고깃집을 소개시켜줬다며 일자리. 근데 거기서 일하면서 뭐 어려웠던 게 없었어요? 저는 많았었는데. 뭐 일단은 뭐 한국 사람들 이제 처음 이제 한국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렇지. 막 여기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 이제 좀 중국 사람인 줄 알죠. 탈북민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아줌마 이제 저거 뭐 소주도 그냥 소주 술 가져오라 하면 괜찮겠는데 이제 뭐 후리시 가져오라. 참이슬. 뭐 오리지널 가져오라. 뭐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모르니까 이제 다시 물어보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이래 막 보면서 이제 소주 이름도 써주셨고 고기 부위도 써주셨어요. 뭐 고기하면 우리야 그냥 뭐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소고기면 소고기, 뭐 여기는 뭐 안심, 등심, 뭐 갈비, 이런 게. 원장님 정말 공감하시나 봐요. 아니 진짜 북한에는 소주면 그냥 소주예요. 술이죠, 그냥. 여기 술이에요. 술 한 병 주세요. 농태기 한 병 주세요. 이거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소주에도 레도 있고 후레쉬 있고 처음처럼 있고 정말 종류가 종류가 많잖아요. 고기도 북한에는 소고기 하면 그냥 소고기지. 돼지고기 하면 돼지고기. 소고기인데 꽃등심, 안심, 부채살 뭐 이걸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살면서 저도 지금도 이제 새로 나온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식당에 가서 메뉴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못하죠. 어렵지. 부위를 모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초반에 겪는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고깃집 알바를 제가 딱 일주일을 했어요. 이제 그 정착도우미가 소개시켜준 일을 일주일을 하고 그 한국 나와서 이제 닷새 만에 우리 신랑 만난 거죠. 이제 소개로. 그래서 이제 닷새 만에 만나고 이제 이틀 더 일하고 신랑이 때려치라고 하니까 이제 때려치고. 그다음에 닷새 만에 어디서 만난? 어떻게 만나신? 한국분이신 네. 거죠? 네,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저녁에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중국에 이제 또 아들도 있고 생활비도 보내줘야 되고 저희가 그때는 최저 생계비가 3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월세가 20만 원짜리 월세였어요. 이제 서울에 받은 집이. 임대료가. 뭐 생계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알바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막 지방도 집 받은 친구들이 이제 하나원 동기들이 우리 집을 놀러 온 거죠. 저녁 되면 얘네들은 놀려고 하는데 나는 일하러 나가는 거죠. 일하고 11시 돼서 그날도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오전은 2차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2차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하는 게 어디로 가자 하니까 나이트로 가자 하는 거죠. 이게 나이트가 뭐냐고 그랬어요. 나이트 뭐냐 뭐 이제 저는 아빠가 운전기사여서 그런지 나이트가 이제 그 앞에 자동차 불을 켜는 라이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뭐 하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촌스럽대요. 나보고 촌스럽대. 뭐 촌스러운 거 인정해야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여자들이 5명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나이트로 갔어요. 갔는데 아니 가가지고 한참 나는 맑은 정신이잖아요. 이제 일하고 금방 왔으니까 얘네들은 이제는 이미 다 취했고 나이트가 뭔지 알고 온 사람들이고 이제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맥주 한 병 한 잔 먹고 나니까 막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춤추시고 이제. 혼자 계속 술 먹고 있는데 자꾸 무슨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이러는데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한참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아들이 날 버리고 갔구나 이래 생각하고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 집을 온 거죠. 집을 왔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일하러 가려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같이 갔던 전날에 같이 갔던 친구가 내보다 1살 어린 애인데 언니 남자친구 소개해 주겠대요. 그래서 뭔 남자친구 있대요. 그래서 와 남자친구란 말이 그냥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날 일도 떼먹고 소개팅 나갔지. 예. 그래서 소개팅 나가가지고 이제 지금 남편을 이래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날 가가지고 이제 부킹했던 남자가 이제 네 주변에 좀 저거 여자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이래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남편분이 그 친구분하고 이제 부킹했던 남자라고? 아니지. 그 친구의 친구가 그런 얘기 했다고? 연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날 나가서 부킹했던 그 남자분이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그 자기 아는 언니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주겠다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날 뭐 독특한 인연이네요. 네. 뭐 키도 크고 뭐 아가씨고 막 이름이 뭐 소개를 했다 해요. 근데 너 왜 그런 사기를 치냐고 내가 이랬지 했더니 아유 언니 뭐 결혼해 살 것도 아닌데 뭘 사기 치면 어떻고 막 이러더라고요. 가볍게 만나봐라 이거. 네, 그래서 일단 막 그래 그럼 가자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장동건이 같은 사람을 막 자꾸 꿈꾸니까 별로 뭐 안 되죠. 나도 이제 30대 초반이고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막 뚱뚱하지 않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눈에 그냥 그래 개말다리 이제 즐기는 거죠. 이제 그리고 뭐 여자들이 이제 혼자서 이제 살고 하니까 같이 먹고 놀고 이러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되게 말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인물은 뭐 그런 대로 어떤 장동건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막 이래 노래방까지 갔는데 노래방 가서 이제 막 그 브루스를 이렇게 막 치는데 노래 맞춰서 뭐 이 사람이 되게 이게 어깨가 넓으면서 그 따뜻한 이런 품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호감이 가가지고 알려고 했지. 어깨 운동 해야 되겠네. 저녁부터 이제 젊어 헬스 나가야 보이려고? 되겠네. 그 인연으로 만나셔서 지금까지 지금 결혼 10년 넘게 같이 함께 하고 계신 거네요. 아 정말. 몇 살 차이예요? 5살. 5살 차이? 자 그렇게 그러구나. 네, 정말 초고속으로 하나원 나와서 닷새 만에 만나시고 그럼 그 다음 해에 바로 결혼을 하신 결혼을 거네요. 하고. 네. 누가 먼저 대시를 했어요? 그때 우리 신랑은 이제 그 소개해준 분이 이제 아가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가씨인 줄 알고 결혼을 하려고 만나고 나는 또 저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실패하셨군요. 했어요? 네, 이분이 근데 그래도 결혼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싫었죠. 왜냐면 또 그래도 중국에 애도 있고 주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애를 봐서라도 또 데려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또 갈등도 내가 좀 있었고 하고 있었는데 한 10개월 정도 사귀고 나니까 뭐 결혼하자 하던 사람이 결혼하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다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중국의 애 아빠한테 이제 내가 정착금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착금이 이미 집보증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 상태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못 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다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막 그 돈 날 주면서 가서 주고 오라는 거죠. 그 내가 아니 이건 또 빚지는 거잖아요. 안 되면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빚지는 거 싫다고 내가 그랬더니 뭐 말을 그때는 멋있게 말한다 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이 말이 누기 했던 얘기더라고요. 그냥 옆집에 오빠가 옆집 동생 안쓰러워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갚으라 말은 안 할 거니까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돈 가지고 갖다 주고 이제 그리고 오는데 이제 지금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는 남편이 어느 때든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 하면 보내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를 물어봤더니 뭐 안 주겠다 하니까 그냥 내 혼자 또 왔죠. 남편 존경스럽다. 대단하시네요. 남편이 10개월 동안 사겠다가 네. 살자는 소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살겠다고 마음을 굳힌 거예요. 아니요, 안 안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이 사람한테 빠지는데 결혼하자는 말 안 하니까 왜 결혼 안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안 하고 싶대요. 자신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신이 없냐고 했더니 이제 저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도 있고 내가 여기 와저 그것도 그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면 저한테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막 10만 원 줘봤다, 20만 원 줘봤다, 50만 원 줘봤다, 100만 원도 줘봤다. 퇴근의 어머니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저녁 때 퇴근할 때쯤이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어디에 있으니까 오빠 여기 와서 밥 먹자 이러고는 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먹은 거와 계산하고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갈등을 한 거죠. 와, 이 여자가 이렇게 쓰는 돈은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이제 벌 수 있는 돈은 그걸 아니까 그게 책임을 못 져주겠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겁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는 말을 못하고 그냥 네 말대로 그래 우리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현실적이었네. 네. 그런데 그래도 2008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내가 결혼하자고 했죠. 자, 그렇게 하고 또 2010년에는 아드님을 데려오셨고요. 지금은 아드님도 한국에 데리고 와서 또 한국에 와서 결혼을 2008년도 해서 또 공주 토끼 네. 같은 따님을 낳고 연년생 네. 따님 낳고 지금 현재 5식구가. 5식구가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현재 얘기를 해야 네. 되겠죠. 예. 현재 와 경기도 가평의 명태덕장 청정하모니 협동조합 대표 8년 차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게를 내셨어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의 코다리찜 막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가 기질. 이거는 뭐 어떻게 중국에서도 그러고 뭐 저 태국 그 수영소에서도 그러고 숨길 수가 없었던 거지. 원장님 직접 이 명태 드신 고객님이시라고. 네, 저는 이게 네. 그 북한 사람들은 상당히 옛날에 그 명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서 내장 따라 할 정도로겠다가 명태가 많이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명태 말려가지고 그게 간식이었어요. 그걸 말린 거 가지다가 빨래 망치를 막 두드려가지고 껍질 뺏겨서 막 먹고 하는데 그 맛이 기억이 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명태를 사다가 먹으니까 이건 간도 안 돼 있지 슴슴하지 하니까 쭉쭉 가루돼서 부서지지 가루가 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강화문 행사장에 통일박람회라고 했는데 가니까 김도성 씨가 이제 명태를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란다. 친구는 친구죠. 김도정님. 네, 이 김도성 씨가 파는 명태를 갖다 먹었는데 북한에서 먹던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일단 명태가 간이 돼 있고 그 명태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명태 있죠. 양념 명태 있어요. 짝쪽에서 파는 거인데 그걸 이제 사 먹었었죠. 그리고 먹고 와 이거 뭐야 전화번호 좀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카스 친구 등록해가지고 그때 사갈 때 새들은 이미 사가고 그다음에 쪼개서 파는 것도 있더라. 그것도 사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카스로 주문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주문해서 사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일단 밥 반찬도 되고 아이들 간식도 돼요. 애들 키울 때 좋아요. 네, 아이들이 이거 물고 있으면 하루 보채질 않아요. 때라고요. 그렇게 양념이 딱 좋아요. 어른이 먹기도 짜지 않고 아이들 먹기도 짜지 않고 아무튼 뭐 간식, 술안주 정말 기똥차요. 몰라서 못 드셔본 분들이 많은데 이걸 접하게 돼서 드셔보시면 한 번으로 안 끝나는군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이걸 사서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일단 여기 베나TV 사무실에 한드름 택배를 보낸다는 한 걸 지금 약속을 저녁 지키고. 시간이거든요. 그 은피님도 먹고 소감을 꼭 얘기해 주세요. 직접 대표님께서 좀 시청자분들께 홍보를 해주세요. 저도 이제 군방 와가지고 고향 음식이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명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강원도 막 저 산골에 가가지고 대관령 그쪽에 가서
한 100마리를 사줬어요. 명태 애들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욕심이 나는 애들인데 막 기대를 가지고 거기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먹어도 안 보고 왔거든요. 와가지고 탁 오자마자 방칠로 막 두드려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두드릴 때부터 이게 식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제 느낌이, 맛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맛이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저희가 먹었던 맛하고는 그렇지. 완전히 다른 다르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이게 우리 고향 명태가 아니라고 이래버저리 이제 우리 신랑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대관 명태가 알려주는 최고지. 최고예요. 황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저희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걸 이제 좀 먹어봤는데 우리 신랑은 입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가미도 되고 해서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 잘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국의 무역이 끊겼어요. 그래서 먹고 싶으니까 내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가을이 됐는데 포도밭에 포도 다 수확하고 포도나무가 이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조금 먹고 싶어서 씻어서 달아냈는데 그거 마른 거 이제 먹어봤더니 와 진짜 고향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먹고 싶어서 조금씩 했는데 그걸 이제 많으니까 옆에 사람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야 그거 난데 해서 좀 팔어 하다 보니까 커지게 된 거죠. 커져서 이제 그거는 완전히 그냥 명태를 그다음부터 말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이제 막 대량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게 갖춰진 게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바다에서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날씨도 차이가 있고 내가 명태만 씻으면 비가 왜 그렇게 오는지 널어놓은 게 이제 다 썩어서 막 벌레 껴가지고 막 버려야 되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와 5년 동안 열심히 벌었던 돈 투자했던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된 거죠. 거기다. 그래서 이제 또 빚도 막 지고 오기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자꾸 그게 막 이래서 그래서 이제 빚도 지고 우리 북한에서처럼 이게 조금 할 때 하고 내가 많이 할 때 하고 이게 또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한 3년을 내가 이렇게 자꾸 망하고 막 이래 하다가 이제 북한에서 먹던 그 명태하고 똑같은 맛을 내가 이제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대량으로 이제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순수 마른 명태만 한 8년 차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통을 안 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명태는 이제 먹은 사람은 다 하는 말이 한결같이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고 구수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김도성 씨 명태 먹고 딱 그래요. 와 이거 북한 명태다. 북한 명태라는 게 북한에서 그 명태 간식처럼 먹던 그 먹던 맛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 명태라고 해서 이제 좀 먹는 사람은 이거 북한 명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경찰서에 가서도 조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북한에서 가져오는 줄 알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 담당 형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발 나 좀 여기서 살게 좀 해달라고. 예, 막 애들이 있는데도 막 경찰서에서 막 전국의 경찰서가 막 다 갑자기 가게로 막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명태를 어떻게 이게 북한 명태 가져다 판다고. 내가 진짜 이제 막 형사한테 막 울면서 나 제발 형사님 다 알죠. 우리 뭐 담당 형사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아니까. 또 내 명태에 또 애청가들이세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명을 이제 받으시고 내가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걸 이제 다 수사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괴롭혀요. 저 한 3년 괴롭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조금 전에 유통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문 어떻게 해야 이거 돼요? 먹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네. 주문을 해야 돼요? 저희 시청자분들 보시고 네. 유통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제 도멜로 우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해서 이렇게 싸게 막 납품을 안 하고 이제 제가 지금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객이 한 명씩 이렇게 눌러서 그냥 온라인 이게 카스나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제 전화번호로 이제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이제 행사를 많이 이제 우리 여기 원장님도 옛날에 행사장에서 저를 보다시피 그런 데서 이제 명함을 많이 뿌려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맞춤 판매나 그냥 비슷하게 제가 지금 명태 말린 거는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명태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하시나요? 할 줄 몰라서 잘 못해요. 카카오 스토리에 네.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네. 뭐라고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제 이름 그냥 저는 이 김도종이라고 그냥 들어가고 예, 전화번호가 항시 그쪽이 다 돼 있기 네. 때문에. 김도종님이라고 카카오 스토리에 치게 되면 이분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명태라든지 찌질하는 주문할 수 거라든지 있는. 이게 쫙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공장 기업 이렇게처럼 이런 식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그냥 그 조제부터 말려서 양념해서 식당에서 정성 운영하는 가득이네. 네. 이거니까 먹고 싶은 분들은 한번 그렇게 시켜서 드셔보시는 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은 저는- 원장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이 맛을 보장하는데 내가 이 맛에 대해서 먹어보고 뭐야 해서 손가락질 받아도 저는 이런 방법 말대꾸 안 하겠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 맛은. 원장님께서 감사합니다. 보증한 맛. 네. 네. 그리고 지금 막국수 집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도 홍보를 해야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이라고 써주셨어요. 같은 곳에 코다리찜도 있고 아니면 한 식당에서 한 식당에서 코다리찜을 하면서 코다리찜하고 막국수. 막국수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태도 판매도 하고 코다리 식당에서 판매도 예, 아, 거기서 그럼 식당에 다 가도 되겠네요. 예, 네. 식당 이름이 코다리찜 막국수. 코다리찜 그대로. 막국수 간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또 주문해서 택배도 가능하고. 그래요? 배고파요. 와, 여기서 전화번호도 궁금해지네. 제가 마른 거 많이 하다가 요즘 그 코다리 전문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코다리를 제가 또 아주 특별한 코다리를 또 제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특별한가요? 시중에 파는 코다리는 코다리가 아니라 동태를 그냥 씻어서 내장 제거해서 냉동해서 파는 걸 코다리라고 많이 대부분 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북한에서 그 우리 원장님도 생각나겠지만 이제 그 처마 밑에 이제 바다에서 씻어서 널으면 그 겨울에 처마 밑에 이제 말리면 한 일주일 정도 말리면 요걸 이제 꼬득꼬득 초둑초둑 마른 거 주근주근할 때.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이게 그 우리 그때는 석탄불이라고 했나 난로에다가 네, 이렇게 난로에. 구워서 먹었거든요. 네, 구워서 이래 먹으면 되게 그게 짭조하면서 맛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코다리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코다리를 제가 말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뭐 씻어서 불려서 해 드실 필요도 없고 그대로 그냥 바로 딱 쪄서 먹을 수 있게끔. 찜솥에 쪄서 이렇게 간장에 찍어 먹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쪄서 먹는 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원장님 오늘 촬영 끝나고 가신다고 저는- 하는데요. 이제 촬영 끝나면서 바로 가려고요. 상세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어딘가요? 108-4번지 코다리찜 다시 막국수. 네. 4번지. 네. 108-4번지. 시청자 개봉동. 여러분. 네. 구로구 개봉동 108-4번지. 네, 네. 108-4번지라 이거죠. 지하철로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1호선이거든요. 그래요? 네, 개봉역에 내리셔가지고 2번 출구 나오시면 마을버스 01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오류중학교에 내리시면 딱 앞에 있어요. 오류중학교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예. 오류중학교 앞에? 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타고 저는 오류중학교 내비 찍고 가겠습니다. 오류중학교 근데 잘못 찍으면 오류동물로 가요. 그러면 그냥 108-4번지를 네. 찍고 가겠습니다. 아 정말 저도 아, 꼭 가고 축하드립니다. 싶네요. 예. 미래 하고 싶은 일에 이제 음식 만들기 계속 음식 만들고 운동하고 싶다고 써주셨고 통일이 된다면 김도정님께서 만든 음식 내가 만든 음식 가지고 부모님 산소에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다고 찾아가서 비석 세워주고 싶다고 써주셨어요. 가장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시겠죠. 그렇죠. 부모님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제일 죄송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잘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해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이제 내가 밥을 지어서 내가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위안인 거예요. 제가. 봉사활동 네. 어르신들께 네. 그걸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하시는군요. 참 탈북민 모두가 갖고 있는 아픔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또- 부모님도 근데
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가라고 새벽에 잠자는 딸을 깨워서 이렇게 내보낼 정도면은 우리 둘째는 어디에 나가서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을 거고 또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등 떠밀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또 믿음도 컸을 거고 뭐 아무튼 뭐 잘 돼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많이 그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또 통일되면 한국 정착 과정에 많은 도움 주신 가족과 주변 고마운 분들 모시고 내 고향 여행시켜드리고 싶다라고 써주셨어요. 원장님도 고향 여행 가셔야죠. 저는 진짜 물론 이제 조선이란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뭐 아름답지 않고 멋있지 않은 곳이 없지만 이 경성만큼은 왜 김일성이 여기다가 특각을 지어놨는지 경성 바다.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네. 2750m잖아요. 2752m. 그거는- 근데 간모봉이 2574m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이 간모봉인데 그게 그래도 경성에 경성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7월달, 8월달에도 하얀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예, 그만큼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산과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고향 여행 시켜주고 싶다. 이건 정말 저는 찬성합니다. 네. 뭐 우리 저기 거리 그 도로가 안 좋으니까 뭐 운전을 교대로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죠. SUV 요즘에 차 든든합니다. SUV 타고 가야죠. 일단 도로부터 깔고. 네. 네,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2007년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벌써 한국 오신 지 10년이 넘었죠? 저 13년 됐죠. 13년. 네, 13년 차 되고 그러네요. 제가 22년 됐어요. 두 분 정말 10년 넘은 13년 차의 탈북 선배님이신데 탈북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남한테 의존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주도가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길은 반드시 있고 기회가 생기거든요. 항상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이제 시키는 것만 하고 이제처럼 주는 것만 받고 이거 하다 보니까 내 머리로 내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를 와가지고 내가 살아보면 우리한테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것도 내 운명이니까 저는 남한테 절대 의존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주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기회는 꼭 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하고 저한테도 지금 도움되는 말이 있어요. 네, 스스로.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잠깐 한국 정착하면서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 써주셨어요. 나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준 시댁과 사랑하는 남편, 토끼 같은 내 보물들, 초기 회사 생활할 때 사장님, 사업하면서 시련과 실패가 있을 때마다 엄하게 회초리를 들었던 인생 롤모델 같은 분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참 한국 와서 이제 계속 인복이 많은 것 같다. 참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김도정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이렇게 돕게 되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애기 아빠가 아들 아빠가 그 돈 5,000원을 모아서 이렇게 친척들한테 걷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분도 대단하시지만 김도정 씨가 또 그에 못지않는 믿음 가는 삶 또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고 본인이 그만큼 쌓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그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감사한 게 사실은 구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살면서 못 느꼈던 걸 내가 이제처럼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 수업을 받아서 감사했고 또 그분이 이제처럼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 제일 가슴 아픈 거 북송이 돼서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믿고 하자는 대로 이제 피난 가자면 피난 가고 같이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북송을 안 돼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농장에 내가 원치 않게 농장에 나가서 그게 불행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불행이 나한테는 이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그 기회를 나는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야 뭐 아까 봤잖아요. 정착금이 집에 묶여 있는 돈만큼 받아가지고 가져다 주고 왔다 할 정도면은 그 마음은 이미 뭐 말로 안 해도 뭐 행동으로 표현하신 거죠. 제가 촬영 전에 이제 출연 동기 어떻게 출연 결심하시게 됐는지 여쭤봤는데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다른 탈북 후배들에게 이제 열심히 사는데 동기가 되었으면 해서 출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충분히 정말 탈북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조언이 됐을 것 같아요. 2시간 넘게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잊어먹고 살았던 사실은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와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네요. 제가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사실 그 김동훈 씨를 이렇게 진행한다기보다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22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뎌졌던 것들을 그 다시 이렇게 좀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원래 사람이 강풍을 맞은 사람은 약풍에 밀려가지 않는 법이잖아요. 진짜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그 정말 생활의 달인처럼 심지고든 그런 달인된 그리고 또 의지가 강한 김도동 씨 만나니까 제가 약간 좀 안일해지고 풀어졌던 것들을 다시 저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모저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에 사는 게 이 세상인데. 네, 다시 한번 식당 홍보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코다리찜 막국수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세현 원장님 진행하에 저희 김도정님과 함께한 탈탈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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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